Feeling like the back man, rotting like the last chance. This Gotham City, you could go and call me Batman. I roam the night, saving hoes that are enemy. Louis Belder Mount could pay a couple your utility. You see what time it is? It's time to buy the wall. Cause these fine ass girls came from mighty far. Calling rappers ass bouncing, cause all these carrots.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은 바로 BMW의 효자 모델 X5를 가져왔습니다. BMW가 좀 약간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SUV라. 그럼 이 두 개 맞으면 그냥 남자들의 차라고 보면 되죠. 일단 BMW에서 X5는 거의 베스트 모델, 뭐 효자 모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판매량이 굉장히 꾸준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신차가 나오면 런칭 행사를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BMW 차들이 런칭 행사 사실 안 하고 그냥 신차가 나오면 판매를 다 시작을 합니다. 이 X5 같은 경우에도 런칭 행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계약을 해도 차 받는 데까지 무려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은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굉장한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근에 나온 SUV들을 보면 그 남자들의 차라는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선들이 되게 날렵해지면서 세련스러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SUV 같은 경우에는 투박하면서도 그 선이 되게 간단했는데 선들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좀 스포티하게 혹은 스포츠카처럼 잘 많이 빠져있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X5 같은 경우에는 정통 SUV를 표방하기 때문에 선들이 화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군데군데 자세히 둘러보면은 느낌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가시죠.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면 세련됐다는 느낌보다는 볼륨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헤드램프 디자인만 봐도 딱 BMW 느낌이 사실 나요. 이건 뭐 헤드램프는 벤츠도 그렇지만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문파카 봤을 때 헤드램프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 3 시리즈랑 별 다를 거 없는데요? 신형으로 나온 3 시리즈는 약간 라이트에 기교를 좀 넣어서 조금 그 라인 좀 들어가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면 X5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그냥 약 BMW가 추구하는 무난한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집어넣어버리면 그 정통 SUV의 이런 투박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선 같은 거는 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잡았다면 볼륨감에 얘는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범퍼 디자인의 볼륨감이 기존에 있어 3 시리즈나 일반 세단들에 비해 전면부의 디자인이 사실 빵빵한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BMW 하면 빼놓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문박 기억하나? 데지코. 그럼 데지코예요. BMW 하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BMW의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단순히 그냥 커진다 그래가지고 촌스럽다 이렇기보다는 조금 더 느낌 있게 약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약간 동그란 타원형의 느낌으로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네모난 정사각형의 느낌으로 사실 디자인을 좀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때? 디자인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전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이 SUV가 약간 투박하면서도 선이 좀 일관적인, 그러니까 정제가 되어 있는 느낌을 강조해야 된다잖아요. 왜냐면 SUV는 남성들의 약간 느낌을 좀 많이 물씬 풍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냥 동그랗고 좀 평범하고 무난한 이런 느낌보다는 강인하고 선이 좀 세 보이는 그런 사각형의 디자인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제 여기 막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주행했을 때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엔진의 열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공기의 저항을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센서가 달려있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외관적인 디자인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데 이게 성능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비나 눈 같은 거 왔을 때 여기 이렇게 센서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센서 작동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이게 많이 작동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 SUV 하면은 차체가 좀 높은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X5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해가지고 차체를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스포츠 모드, 그러니까 모드로 변화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서스가 낮아지지만 내가 그냥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높은 듯한 그런 붕 떠있는 디자인이 싫어 이러면 서스를 내리면 얘가 이만큼 내려가서 이 주먹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단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서스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주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서스를 내리게 되면 이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확 바뀌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단순히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변화도 있지만 이 서스가 내려간다는 거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차가 높으면은 롤링이라든지 약간 그 주행 성능에 있어서 조금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차가 낮아지고 땅에 붙어질수록 다운포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기 저항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좀 스포츠한 주행에서는 차가 훨씬 낮아진 게 더 좋다고 보면 되죠. 어쨌든 얘도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게 내려가면 거의 손도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디자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앞에 본넷이나 옆에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을 보면 선이 되게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본넷에 있으면 이 두 줄, 이거는 뭐 보통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옆으로 와보면 요즘에 캐릭터 라인이라 해가지고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화려하고 좀 강인하게 잡는 게 되게 많아요. 얘 말고 최근에 시팅했던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만큼 두 줄 해가지고 이만큼 캐릭터 라인 잡잖아요. 막 스포츠카처럼. 근데 얘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한 줄 같은 걸로 잡아가지고 그냥 옆에서만 보면은 뭐야 좀 심심한데?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냥 무난합니다. 옆모습으로 보면 그냥 딱 정통 SUV 그 자체예요. 뭐 기교들 넣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넣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할게요. 요즘에는 차 문을 열면 그 마크 이만한 거 나오잖아요. 네. 혹시 알아? 아 그럼요. 다 그렇죠. 요즘 뭐 람보, 벤틀리, 뭐 벤츠 뭐 문 열면 이만큼 크게 제네시스도 있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 있지. 네. 근데 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아마 낮이라서 안 보이겠지만 이거 열면 날개처럼 이렇게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그 밑에 턱이나 얘는 그 언덕 같은 굴곡을 보기 쉽게 하려고 천사의 날개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상하게 BMW 마크는 이제 식상하다 약간 이런 거죠. 앞에 부분의 디자인에 좀 심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후면부의 디자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귓방맹이 맞아야 돼요. 정말 이 리어램프의 그 느낌이 정말 끝장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리어램프 들어간 볼륨감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리어램프가 이렇게 많이 볼륨감이 들어가 있는 건 많지가 않은데 이 X5에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너무 예뻐요. 보통 SUV를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 정통적인 이런 X5 같은 통 SUV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SUV를 본다는 거는 이 트렁크의 적재 공간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럼요. 넓어요. 이거 랜드로버에서 본 거다. 여기에 문파크를 포개놓으면 문파크 한 4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인턴이 우리 세컨으로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데 우리 인턴이 조금 더 촬영을 잘했을 때 우리 메인 캠을 잡았을 때 문파크는 항상 트렁크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다? 그럼요. 어쨌든 그리고 이거 잘 보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우리 문파크 얘기했지? 네, 랜드로버. 그럼 랜드로버에서 보던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열리는 거 투도. 근데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BMW가 랜드로버도 사실 인수했었어요 예전에. 알고 있나? 처음 알았는데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기능들도 사실 있으나 모르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내려가느냐, 덕지하기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리고 얘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이런 거 부셔져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있게 여자친구와 함께. 허세라니, 분위기라니. 우리 문파크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아니 허세지 이게. 분위기지 분위기. 어쨌든 실내로 넘어가죠. 가시죠. 이제 실내로 넘어왔는데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일단 보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외관에는 좀 약간 그 투박한 느낌을 많이 살렸다 그러면 실내 같은 경우는 화려한 느낌을 굉장히 살린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이 실내 스티어링 휠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투박해요. 특히 이런 그 다이얼을 돌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무늬 패턴 있잖아. 그런 걸 왜 있어. 그다음에 이런 시동 여기가 있어요. 보통 여기 시동 여기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시동을 딱 누르면 시동이 무슨 왜 이러냐?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돼 있고 내비랑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 안 보고 여기에도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이 기어 노브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M 패키지 들어가는 모델에는 크리스탈 로브가 들어가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BMW 센터페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심플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실내 디자인을 되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BMW 좀 엔트리급이나 뭐 3시리즈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오히려 이런 직관적인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럭셔리한 세그먼트들 있잖아요. 이 X5도 럭셔리한 세그먼트거든요. 이런 거에는 좀 너무 심심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뒷좌석 한번 보시죠. 일단 뒷좌석에 왔는데 뒷좌석이 역시나 굉장히 넓어요. 보통 쿠페형 SUV는 이 C필러 부분이 좀 되게 슬림하게 빠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정통 SUV를 표방해서 여기가 되게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이런 헤드룸의 공간도 굉장히 널쩍지근하고 이 레그룸이라고 하죠. 이게 여기 공간 레그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어쨌든 자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렛츠고. 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재미난 기능이 사실 있어요. 보통 주행하다 보면은 좁은 골목이나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진 기어를 넣고 여기 보면은 후진 보조 장치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고 브레이크를 떼면 지가 알아서 50m까지는 근데 지원자 움직임. 지원자 지금 갔던 길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아셀도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아스도 안 맞고 자기 이제 브레이크만 내가 조절해 주면 됩니다. 여기 딱 되면은 내가 지금 가는 길까지 해가지고
딱 서시는 거죠. 여기 봐봐. 곧 최대 주행거리에 도착.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편의 기능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서스가 보통 2억 원 넘는 좀 고급차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들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지금 X5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좀 외관은 오프로드, 그러니까 약간 상남자의 느낌이 많이 살린 반면에 세팅 자체는 도시명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한 가지 걱정인 게 이제 그 에어서스가 한번 터지면 부품값이 굉장히 비싸요. 수리비. 수리비가 물론 보증 기간에 상관이 없지만 보증은 끝났을 때는 아주 살벌한 좀 수리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이 샜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고, 보통 SUV가 약간 좀 딱딱하다, 약간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많이들 들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X5는 부드럽다는 느낌이 일단 많이 납니다. 이제 모드를 한번 또 바꿔볼게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M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배기음이 일단 아닌데, M 패키지가 들어가 있으면 그 약간 배기음이 납니다. 웅 하는 것처럼 배기음 세팅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기음이 나진 않아요. 사실 얘가 뭐 달리는 모델은 아니니까 뭐 그런 정도는 눈 감아줄만 하죠. 그리고 사실 BMW를 좀 약간 그 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솔직히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그 디젤에서는 지금 시끄럽다, BMW 520D 지나가면 야 포토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근데 4기통 디젤은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그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얘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530에 들어가는 그 6기통 3.0 디젤이 들어가요. 근데 4기통과 6기통 디젤은 거의 소음 부분에서 하늘과 땅 차이 나요. 6기통은 정말 조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른 차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정수성을 자랑하죠. 주행했을 때는 외부에서 들리는 노면 소음과 풍절음은 굉장히 좀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얘가 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는 좀 약간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차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운동 성능을 재미날 수가 없어. 하지만 실상 영역에서, 그러니까 도심 주행이나 어느 정도 고속도로를 나갔을 때 움직임은 이 X5가 이렇게 밟아도 나쁘지 않다.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힘이 있게 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260마력 치고는 나가는 힘이나 이 세팅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좀 중후반 넘어가면은 확실히 이제 그 배기량이 깡패다, 그리고 좀 무게가 있으니까 그 힘이 좀 확 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면서 멀미가 안 난 게 가장 좀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의희한하게 SUV를 타면 이렇게 멀미가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SUV 안 타보니까, SUV를 지금까지 소유해본 적도 없고 많이 안 타봤으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사고 전고를 내리고 운전했을 때는 SUV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근데 바로 어떤 때 SUV라는 느낌이 드냐면, 세단이랑 SUV랑 그 눈높이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아래로 내려보는 느낌? 그래서 얘도 보면은 지금 이게 높아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편안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높기 때문에 골목길이라든지 약간 좀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데서 내려보기 때문에 이런적인 부분에서는 운전이 굉장히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지금 썬루프를 사실 여기 열었는데, 이게 지금 그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해가지고 통으로 돼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보는 거라든지 약간 이 자체가, 그러니까 보는데 여기 지금 그 뾱뾱이 마크 하나 붙어 있는데 누가 희생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뻥튀기 형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이제 총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일단 X5의 기존적인 고정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너무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딱 SUV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운동 성능은 근데 조금 다른데,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멀미도 좀 안 나고 약간 그냥 세단을 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이 에어소스가 들어간 게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이 세팅 자체도 굉장히 좀 도시명에 맞게 좀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지금 시승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9,780인가 어쨌든 9,700 정도 해요. 근데 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그 엠팩 들어가는 거는 1억 500만원 정도가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얘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많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드의 그 변화가 되게 뚜렷했거든요. 스포츠 모드와 일반 컴포트 모드의 변화가 뚜렷한 반면에, 이 지금 X5 같은 경우에는 모드의 변화가 좀 약간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 X5가 통통 튀고 좀 불편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좀 많아서 그런지 얘는 좀 의도적으로 많이
편안하게 세팅을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도심에서 만약에 좀 탈 거면은 카이엔보다는 이 X5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시승기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바입니다. 우바. 식상하게 BMW 마크는 이제 식상하다 약간 이런 거죠. 옆으로 올게요. 엠블럼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아하, 그 큰일 날 발언이에요. 너 그 BMW 국내에서 판매량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그 저 BMW 가까운 데 있잖아. 또 G 패밀리 또 영택이한테 죽어요 또. 자 뒤에 한번 보시죠.